2차 방정식의 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기본적인 2차 함수만 당장 있을 때 이제 판별식 이런 거 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에서 물론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만 0이면 안 돼. 0이면 판별식도 못 쓰잖아, 그렇지? 2차가 아니니까. 자, 근데 a가 플러스인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a가 플러스인 경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가 x 절편이 두 개야. x 절편이 한 개야. x 절편이 없어.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면은 얘는 이제 x에 가서 방식을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방정식처럼 이게 0인 상태로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런 x 절편이 몇 개인지를 풀 때는 이 식이 y 값을 0이라고 잡았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해석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테니까 뭐가 돼?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때는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얘는 b제곱 빼기 4ac가 위에 있다고 이 식은 큰 거 맞아. 맞지? 하지만 이거는 허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알면서도 자꾸 실수하게 되지. 그렇지?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걸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또다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얘를 이렇게 이해해서 풀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직선, y는 0이 x축이잖아.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교점. 그럼 교점이 없고, 그렇지? 그럼 둘이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는 거잖아, 원래. 그렇지? 그때 y 자리에 대입법으로 0을 대입한 게 이 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되겠나?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y1은 이거고 y2는 이거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y2는 0이라는 이 y는 0이라는 x 이 직선이지. 이 둘 중에 누구의 높이가 더 커야 돼? y1이 더 커야 되지. y1이 더 크다라는 거는 이 함수의 높이가 y1이잖아. 이게 더 큰 부분은 같으면 안 되니까 이 경계 빼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야. 맞지? 그럼 이 답은 뭐가 돼? 그때 x값은 알파보다 더 작든지 x값이 베타보다 더 큰 거 대입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거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y1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지, 그치? 얘를 알파라고 치면은 x는 알파보다 작든지 x가 알파보다 크든지. 다시 말하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치? 이때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런 그래프일 때는 x 뭐 다 집어넣어도 다 이 값이 다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2차 부등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맞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플러스 n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할 건 이 마지막으로 이거야. 자, 그냥 이게 한번 숫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식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선생님. y는 x 제곱 더하기 x 뭐라고 할까? 2x 마이너스 3이라고 칠까? 이런 함수 한 개 있고 y는 뭘로 잡아주면 좋을까? 4x 이만큼 차이는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쳐볼까?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세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야. 연립방정식 우리가 알던 중학교 때 알던 여기 없으면 연립방정식 쉽게 풀잖아. 1차, 2차니까.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이야. 그렇지? 근데 얘를 푼다라는 것도 어찌됐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뭐 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연립한다는 말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X축, Y축 그리지 마. 굉장히 힘들어. 얘도 직선이니까 기울기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릴까.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치? 어떻게 그리느냐는 일단 바로 그릴 수 없어.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니까. 그치?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연립한다는 거는 둘을 가각법이나 대입법으로 푼다는 건데 얘를 여기다가 y 자리에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5x 플러스 7이야. 넘겼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지. 그치? 몇 군데서 만날까 하는 거는 얘를 직접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b제곱 빼기 4ac를 해보는 거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두 개 나오면은 x값도 몇 개 나온다는 거야. x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y도 뭔가 나오겠지. 그렇지? 얘가 중근이 나와서 x가 한 개 나와. 그러면 y값도 한 개 나와. 그럼 그때 x, y라는 게 한 개 나온다는 거는 접한다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치? 얘가 실근이 안 나와. 근이 없을 수는 없잖아.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이 나와. 그러면 y도 허근이 나올 거고 y값도 허수로 나올 거고. 그럼 허수라는 거는 찍힐 수 없는 점이잖아. 크기가 없으니까. 그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물론 쉬워. 근데 안 되는 경우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판별식을 먼저 해보는 거죠. b제곱 빼기 4ac 9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c. 뭐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플러스겠지.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날 거라고. 그쵸? 근데 이 점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몇 군데서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게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잖아. 그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거기까지 개수만 판단하고 싶으면 뭘로 풀면 끝나? 판별식이면 끝난다고. 그치? 근데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또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5가 나오지. 이 교점이 마이너스 2,5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때 만나는 x값이 얼마? 마이너스 2고 대소관계 여기를 5라고 쓰면 또 안 되겠지. 그렇지? 얘가 5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x좌표를 물었으면 이렇게 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면. 근데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x가 마이너스 2니까 아무데나 대입하는데 여기 대입하면 힘들잖아. 여기다 대입해서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니까. 그치? 물론 여기 대입해도 결과는 똑같아. 하지만 속도나 이런 계산의 실수를 안 줄이려면 여기를 쉬운 식에다 대입해야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점은 5,25 더하기 7, 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이 구해지면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AB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맞죠? 맞지? 그런데 얘가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해 공식에 넣어야 나오고 복잡한 형태로. 그때 교점 요 사이의 거리 계산하려면 힘들겠지. 그치?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먼저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요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둘의 교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x좌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나 교점의 개수 교점에 관련된 거는 결과적으로 교점이 실근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 교점이 몇 개 있냐는 거는 실근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중근일 때는 조금 실근 교점은 한 개지만 실근은 두 개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좀 애매하다. 서로 다른 점 말을 쓰지 않는 이상. 그치? 그 중근은 애매하다고. 그치?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 또 대입법으로 풀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얘랑 mx 더하기 n이랑 연립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흡입 넘겼어.
그러면은 a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n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 이런 걸로 정리가 되겠네. 맞죠? 근데 얘가 교점이 몇 개냐?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 만약에. 그럼 어떻게 시도하라고? 인수분해나 이런 걸 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뭐 판별식의 조건으로 끝내라고. 그렇죠? b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크나 0이나 0보다 작나 이 관계로 끝내라. 여기까지만 할게. 이걸 더 정리해도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식으로 숫자로 볼 거니까. 그치? 됐지? 여기까지?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얘를 대입법으로 풀어나가서 연립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하면 돼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점을 구하거나 x좌표, 교점의 x좌표나 교점 그 자체 몇 콤마 몇을 묻는다면 그때는 직접 판별식이 아니라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치? 맞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교점을 각각을 AB라고 하면은 AB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나온다고. 그치? 이렇게 나오면은 교점 구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마이너스 2랑 5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라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얘네들의 두 근이 x가 알파, x가 베타라고 생각하라고. 요때 x값이 알파고 요때 x값이 베타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이 점을 알파 콤마 뭐가 되냐면 여기다 힘들게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러면 뭐가 돼? 알파 콤마 m 알파 플러스 n이 되죠. 그쵸? 얘는 베타 콤마 m 베타 플러스 n이 될 거라고. 그쵸? 그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이거 빼기 이거 하든 이거 빼기 이거 하든 상관없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이거 빼기 이거 하면 n은 없어지고 m 알파 마이너스 m 베타. 그럼 m 알파 가로치고 베타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제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얘가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이렇게 빼기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앞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미안 1 플러스 m 제곱이 묶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럼 1 플러스 m 제곱은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그냥 근데 굳이 정리하자면 m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0 아니면 플러스인데 1 플러스 얼마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이 제곱 아니구나. 나올 수가 없네. 그렇지? 얘는 누가 큰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치? 이걸 외우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AB 사이의 거리를 묻잖아.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라고. 요 거리 계산하는 거 지금 숫자로 나오면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다.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얘가 알파 콤마 여기다 대입해서 5 알파 더하기 7일 거고 얘는 베타 콤마 5 베타 더하기 7인데 이 거리 계산하려면 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 더하기 이거 빼면은 5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제곱하니까 25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럼 이거 합쳐서 26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는 거야. 이 제곱.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이게 3이니까 9.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0. 그럼 49네 이거? 요게 49. 이만큼 제곱한 거 자체가 49잖아. 그럼 7 루트 26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하냐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치? 맞지?
근데 어떤 경우 얘가 만약에 계산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황금 비율식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와버리면 쉽게 나오는 좌표가 아니잖아. 근해 공식에 넣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는 이렇게 적용해. 이해해? 이 정도까지 되면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될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책을 얻는데 부등식까지 그냥 바로 해버릴게. 설명을 해줄게. 자, 방금 여기서 요거 이해됐나? 이따가 집에 가서 꼭 확인해봐 다시. 셀을 풀어도 그렇고 이 책도 뒤에 있을 거야 이런 문제. 근데 여기까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y는 x제곱 플러스 아까 2x였지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에 y는 5x 플러스 7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랑 이 부등식을 푸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게. 이 부등식을 푼다고 하는 거는 얘와 얘의 관계를 이해해. 이제 얘를 y1, 얘를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이 식을 y, y2 이렇게 했잖아. 2차 식으로 설명할 때, 그치? 그 두 높이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2차 함수의 높이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가 이거고 이 그래프가 이게 이거인 걸 알잖아, 그치? 그럼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5가 나와. 연립해야 돼, 직접, 그치? 이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관계까지 이끌어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의 해는 뭐가 될까요? x값이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잖아. x에 이런 거 집어넣으면 2차 함수가 더 작고 높이가 1차 함수가 더 높잖아. 2차 함수 높이가 똑같이 x에 집어넣었을 때 더 높으려면은 요런 분간법이지, x 이런 거 대입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이런 의미야. 맞죠? 같을 때는 요 x 값이 마이너스 2랑 5였잖아. 둘이 높이가 같으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풀고 있긴 하지. 사실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큰 걸 풀었는데 이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새로운 2차식으로 이 모양을 새로운 2차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고 5인데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은 답인데 이거랑 이거가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둘 다 그림의 상황은 좀 이해가 하죠. 식은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이 나와, 그렇지? 근데 기하학적인 이런 모양을 여러분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이 식에서 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착각이 이렇게 나오면 누가 못 풀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주어진다고 문제가. 그래도 얘와 얘 연립해서 찾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도 밑에가 되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건 직선이 더 높아야 되네.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고 직선이 높은 이쪽에 있는 x 값에 범위를 묻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내용만 좀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뭐 어려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두 직선이 접하면은 어떤 거야? 이 식은 접하게 그려지는 거야. 맞지? 안 만나면 이 식도 안 만나게 그려지는 거야. 그런 것만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게 197쪽 내용까지 다 됐고 최대 최소는 그냥 뭐 풀어도 될 것 같네. 최대 최소를 주어지고 2차 함수 식을 묻는 거는 꼭지점 그냥 따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범위가 있으면 직접 그래프 그려서 양쪽 경계가 그 값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프 실제로 잘 그려야 돼. 그러려면 꼭지점 구하는 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걸 할 줄 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늘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문제가 좀 많다. 풀어와야 될 게.